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던 세월호가 어제 1,485일 만에 바로 섰습니다. 미수습 희생자를 찾아내고 침몰 원인은 밝히는 일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비망록이 광주에 기증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나주시장과 화순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들이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인사 담당 간부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던 세월호가 1,485일 만인 어제 바로 섰습니다. 목포신항에는 150명이 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 직립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미수습자 5명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침몰한 세월호 선체가 무트로 올라올 당시 남아있던 미수습자는 9명이었습니다. 이후 선체 내부와 사고해역에서 찾아낸 4명의 유해가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미수습자는 5명. 인양한 세월호를 1년여 만에 바로 세웠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수습자들은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이니까 지금도 많이 힘들고 단 뼈 한 점이라도 찾았으면. 단원고 학생 가운데 유일한 미수습자인 2학년 6반 남현철 박영인 군. 4층 남학생 객실과 중앙 로비에서 역시 미수습자인 7살 권혁규 군과 함께 있는 모습이 각각 목격된 만큼 추가 수색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4층 객실은 침몰과 인양 당시 충격으로 일부 천장과 바닥이 맞닿을 정도로 찌그러졌지만 바로 선 세월호에서는 맞닿은 외판을 떼어내며 수색할 수 있게 됩니다. 승객들이 머물렀던 곳은 아니지만 지난해 주 기관실에서 유해가 발견되기도 한 기관구역도 수색해야 할 3곳이 남아 있습니다. 선수 자연 쪽에 협착이 된 데를 못 들어갔으니까 거기하고 기관실을 거기에서 기대를 걸어야죠. 미수습자 수색은 세월호를 둘러싼 지지대를 제거하고 내부 안전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이후 재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이렇게 미수습자 수색과 함께 직립된 세월호를 통해 침몰 원인도 밝혀져야 합니다. 최근 선체조사위원회가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도 공식화했는데요. 바로 선 세월호 안에서 어떤 증거가 기다리고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참사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좌연입니다. 대형 지지대 사이로 녹슨 선체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직립한 세월호 좌연에서는 일부 절단되거나 뚫린 구멍이 확인됐지만 대형 충돌 후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속에 세웠으면 훨씬 빨랐고 훨씬 더 빨리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원인 규명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잠수함 충돌 혹은 앵커 침몰설 등 각종 의혹만 키운 침몰 원인이 밝혀질지가 초점입니다. 또한 참사 당일 이상 징후가 발생한 지 불과 몇 초 만에 세월호가 45도로 기울어진 원인도 의문. 선체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기관 구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최종 정지된 시점을 확인하고 방향타를 움직이게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등 기기 결함 여부도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소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외력설에 관해서 저희가 앞으로 당분간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몰 의뢰에 관해서는 저희 선조위가 주도적으로. 선조위는 올해 초 네덜란드에서 진행했던 자유항주 실험과 관련해 외력의 영향을 검증하는 추가 실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요 며칠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 광주가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적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로 인해 낮 기온도 다소 떨어지니까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또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시설물 관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11.3도, 장성이 9.1도로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영광이 22도, 담양과 화순, 나주 24도까지 오릅니다. 목포가 20도, 영암 23도, 장흥 2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4도, 순천과 광양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선거 대진표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그중에는 눈여겨볼 만한 선거들이 있는데요. 나주시장과 화순군수 선거는 전현직 시장 군수들이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군수, 이계상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나주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 2명이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직인 강인규 후보는 민주당, 전직인 김대동 후보는 평화당 공천을 받았고 강 후보는 2번째, 김 후보는 5번째 도전입니다. 강인규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재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머물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나주, 모두가 행복해하는 나주를 반드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대동 후보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주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주의 새로운 번영과 영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탁월한 인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요 공약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강 후보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건설과 의료시설 유치 등을, 김 후보는 마한 역사문화 엑스포 개최와 청렴한 나주 건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검증된 인물임을 자처하며 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한 두 후보. 민선 6기까지 재선을 단 한 번만 허락했던 나주 유권자들의 선택이 누구를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화순 군수 선거 역시 전직과 현직 군수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직인 구충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확정지었고 민선 3기 군수를 역임한 이모경 후보는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구충권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무난하게 공천장을 받은 데다 강력한 조직력을 등에 업고 탄탄한 재선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군정 안정과 국민 화합을, 또 이 화순군이 역시 다르더라라는 저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모경 후보는 명품 화순군을 만들고 화합과 번영으로 이끌 적임자가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지고 이 편이 갈라졌던 것들을 모두 포용하고 함께 화순을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요 공약을 보면 구충권 후보는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출산 양육 걱정이 없는 화순 건설 등을, 이모경 후보는 화순시 승격 추진과 화순 관광도로 개설 등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순이라는 이름과 달리 선거철만 되면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했던 화순 군수 선거. 민선 7기 화순의 화합과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선거 초반부터 관심 선곡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민주평화당 이창용과 무소속 윤병철, 양효석, 손훈모 예비 후보 등 4명은 오는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허성 예비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가 참여하는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의당의 나경채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를 세계인이 찾아오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문화예술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나경채 후보는 문화전당이 개관한 지 3년이 돼가지만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문화행정혁신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등의 공약을 통해서 시민 문화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혹독한 고문을 당한 고 안병하 치안감이 본인이 겪었던 5.18을 자필로 작성한 비망록이 5.18 기록관에 기증됐습니다. 안 치안감은 비망록에서 계엄군의 과격 진압 등이 광주항쟁을 발생하게 한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월 3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고 안병하 치안감이 직접 자필로 쓴 5.18 비망록입니다. 안 치안감은 88년 작성한 A4 용지 6장 분량의 비망록에 자신이 지켜본 5.18 항쟁은 계엄군의 과격 진압이 원인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악성 유언비어 유포와 김대중 전 대통령 구속이 시민들을 자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계엄군의 폭력 진압이 있기 전까진 광주는 다른 시도에 비해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고 5월 16일 박관현 열사가 주도한 민주화 대성에도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고 당시 상황을 적어두었습니다. 경찰이 철수한 상황에서도 시민군에 의해 치안이 유지돼 강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광주 정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광주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다. 5.18 계엄군만 투입되지 않았으면 자체 병력으로 광주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안 치안감의 부인인 전임순 여사도 80년 5월 17일까지 광주에 머물면서 경험했던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 과정을 증언했습니다. 곤봉으로 마구 때리고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 되고 학생들을 질질 끌면서 차에 태우곤 하였습니다. 5.18 유족들과 안 치안감 유족은 망월동 5.18 구묘역을 찾아 5월 영령들을 참배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았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역사에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렇게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편 참 마음이 흐뭇한데. 안병하 치안감은 80년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8년 뒤에 후유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2006년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고 지난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추서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월 단체 등이 5.18 당시 여성의 인권 요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5월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최근 5.18 당시에 고문 수사를 폭로한 차명숙 씨와 수사관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선옥 씨 등 5.18 당시 여성들이 당한 반인권적인 범죄들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제기된 5.18 당시 군 관계자에 대한 성폭력 등에 대해 피해자 면담과 자체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과 건물들을 엽서에 담아 전하는 청년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김지연 씨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연 씨가 진행하고 계신 5월 엽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5월 안부 프로젝트는요, 광주의 5월을 함께 겪어낸 곳들을 엽서에 이미지화해서요, 그 엽서를 만들었고요. 만들어진 엽서를 광주 시민분들이 광주 곳곳에 엽서가 비치되는데 거기에다가 편지를 쓰시면 저희가 5월 말에 수거해서 한꺼번에 보내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왜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누구에게 무슨 말을 쓸까 그런 고민하는 틈도 같이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엽서에 들어갈 이미지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광주 곳곳이 사실은 5월을 함께 겪은 그런 곳들이에요. 광주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뒤에 있는 회화나무도 마찬가지고요. 회화나무나 도청의 모습, 금남로, 수창초교, 광주 곳곳에 5월을 함께 지켜본 장소와 존재들이 있는데요. 그 장소와 존재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 5월을 봤던 그 존재들을 드러날 수 있을까 고민했었고, 그 과정 안에서 사진작가 김양득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저도 엽서를 보고 있는데요. 앞에는 이렇게 5.18과 관련된 그림이 있고 뒤에는 글귀가 있어요. 네, 글귀가 아마 이제 지연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담긴 것 같은데 하나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거가 전남 도청 앞에 있는 회화나무 이야기를 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뒤에 쓴 글로 대신 말씀을 해드릴게요. 광주의 상징수인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는 80년 5월을 온전히 지켜본 시간의 증인입니다.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의 바람에 쓰러져 생을 마쳤지만 다행히 후계목이 가신 나무의 숨결을 잇고 있습니다.
해마다 더 뚜렷해지고 빛나는 5월 정신이 죽어서도 살아있음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회화나무가 당신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 5월 안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도 있으세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쓰시는 분도 자연스럽게 여기에 적힌 텍스트를 읽어보시고 아, 광주에 회화나무가 있었지. 아, 수창초교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금남로는 80년 5월 그곳을 걸었던 분들의 발걸음이 찍혀있는 그런 금남로겠지. 이런 생각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이제 엽서가 날아가서 받게 된 누군가, 그게 이제 다른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해외도 저희가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도 광주에서 5월에 엽서가 왔네. 광주 5월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5월 엽서를 가지고 안부를 전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간단히 알려주시죠. 네, 저희 엽서가 이번에 총 7종으로 해서 2만 장이 나오거든요. 광주 곳곳에 이제 다음 주 5월 주간부터 비치가 되는데요. 광주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 청년센터, 그리고 뭐 양림 도서관 같은 커뮤니티 센터들 위주로 이제 비치가 되고요. 5.18 기록관과 이제 동네 책방들에도 비치가 됩니다. 지금 엽서를 놓을 곳들을 더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엽서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꼭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5월이 정말 광주에서 안부를 전하는 달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연 풍경을 보면서 지역의 대표 음식을 맛보는 것은 많은 분들이 꼽는 여행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여행의 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정수정 여행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행을 하면서 즐겨보는 그 맛을 강조를 하셨는데 네. 어떤 여행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 범여행주간이 5월 13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도의 한옥마을에서 숙박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 대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여기에 또 남도의 봄, 음식 인문학 여행을 영암과 그리고 또 한평, 화순, 담양에서 각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 인문학 여행.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다녀오신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대나무의 고장 담양 창평을 다녀왔습니다. 이 창평에서는 대나무를 활용한 대통구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담양 슬로우 밥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 인문학 강좌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삼겹살을 대통에 넣어서 숯불에 구워 먹기 체험인데요.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는 대통구이 맛이 아주 일품이고요. 그리고 또 나무를 캐고 참지를 해서 직접 나무를 만들어 보고요. 또 이 가마솥에 불 지피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네. 이 가마솥에 불을 지펴서 콩나물 가마솥밥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별자리 체험, 여기에 또 이 음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별빛 음악회와 함께 더불어서 한옥 문화 체험, 여기에 또 한과 체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불장난하면 저녁에 잘 때 취한다는 부모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또 체험으로 이렇게 네. 만나볼 수가 있군요. 자, 음식 인문학 여행이 전남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데 다른 지역 소개를 해주시죠. 네, 왕인박사 탄생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영암 구림마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선비들이 즐겨 먹었다던 낙지 호롱구이와 또 연잎차를 만들어보는 영암의 선비밥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나비의 고장 한평 모평 마을인데요. 이 한평하면 또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우와 봄나물로 만들어져 있는 나비밥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산나초로 유명한 곳이 또 화순이죠. 네, 이 화순에서는 화순 양정마을에서는 약초밥상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음식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음식 인문학 또 강좌도 함께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또 남도하면 전통 우리가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국악 공연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달빛 음악회 그리고 또 남도의 풍류도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평 모평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선보이는 다듬이 소리 공연도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영암 구림마을 회사정에서는 이 인절미와 함께 연잎차를 마시면서 즐기는 판소리, 정말 특별한 어떤 그 가뭉이로 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외에도 또 마을별로 한과 만들기, 그리고 또 딸기 따기, 또 인절미 만들기, 또 해설사와 함께하는 마을 구석구석 한바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참여하면 하루가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네. 참여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참여하면 가능할까요? 네, 우선 그 선착순 모집을 한다고 해요. 여기 참가 예약 문의는 그 영암에서는 구림마을, 그리고 또 한평 모평마을, 또 화순 양정마을, 담양 창평마을인데요. 각각 마을별로 홈페이지가 또 준비되어 네네. 있으니까요.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계획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원 1-3루 좌측 안치홍에 타고 어디까지 타고 넘어갑니다. 석점짜리 홈런 안치홍. 이영만을 상대로 시즌 8호 홈런 역전의 3런 포. 기아 타이거즈가 곧바로 역전을 시킵니다. 점수는 이제 3대1 2점의 리드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안치홍 선수의 이 다운스윙에 정말 정확하게 몰렸습니다. 예. 이영하 선수의 그림을 보면 또 슬라이더. 이범우의 타구 센터 쪽으로 빠져나온 안타입니다. 1루 주자 김주찬 2루까지 초구 때립니다. 우중간 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김주찬 3루 통과해서 홈까지, 타구는 펜스까지 갑니다. 그리고 1루 주자 이범우도 3루 돌았습니다. 홈까지 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2점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즈. 김민식의 적시타. 점수 5대1. 김선빈 멈쪽 볼넷. 김선빈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이제 주자는 말루가 됐습니다. 포마로 2구 때렸습니다. 오중간 쪽입니다. 오중간 쪽. 오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끝내기. 안치홍의 끝내기로 점수 6대5 기아 타이거즈 승리. 모두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안치홍이 오늘 경기를 끝냈습니다. 최종 점수 6대5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안치홍 선수가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하네요. 핸드폰 통신요금이 당초 계약보다 1년 동안 2배 이상 많이 빠져나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수의 한 핸드폰 사용자는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휴대전화를 구입한 배모 씨. 배 씨는 판매점 직원이 권유한 휴대전화 렌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24개월로 쪼개진 할부금을 1년 동안 납부하고 나면 1년 뒤에는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1년치의 할부금을 면제받는 상품이었습니다. 배 씨는 1년 뒤인 지난 2017년 쓰던 기기를 반납하고 새 기기를 구매했지만 면제되어야 할 나머지 1년치의 할부금은 여전히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판매점 직원은 곧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하며 한 달 넘게 시간을 끌었고 참다 못한 배 씨는 해당 매장을 찾았습니다. 담당했던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황. 합의서랑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A3 용지에 한 2-3장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판매점은 퇴사한 직원 개인의 문제라며 회사 차원에서 보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식으로 지금 부모팀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변호사 통해서.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회사니까 와서 이제 직원하고 계약을 하긴 했지만 애매하기는 해요, 저희도. 배 씨는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직원한테 가서 휴대폰을 구매한 건 아닌데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배 씨는 해당 직원과 판매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나주시 대기동의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46살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갓길을 들이받고 전복돼 A씨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핸들이 휘청거렸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서 66.7%가 동의했고 그중 40.8%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5.18의 가치가 훼손되고 왜곡되는 데 대해 65.2%가 심각하다고 답변했고 5.18의 가치를 훼손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62.2%였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5.18 당시 시민들의 고초를 겪었던 옛 상무대 영창에서 5.18 영창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상무대 영창과 법정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시민들의 진술과 사료를 중심으로 23개의 방에서 각기 다른 주제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영화 택시 운전사로 알려진 김사복 씨와 군부 독재 시절 혜태 타이거즈의 이야기들도 공개됐습니다. 요 며칠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 광주가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우리 지역 최고 60mm의 강우가 예상되는데요. 이 비로 인해 기온도 다소 떨어지니까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또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니까 시설물 관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11.3도, 한평에 7.2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 23도, 담양과 화순, 나주 24도까지 오릅니다. 목포가 20도, 해남 22도, 영암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 24도, 순천과 광양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 모레부터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서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맑아지겠고 이번 주보다 더욱 따뜻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후반쯤 또 한 번의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